뉴스 브리핑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주는 제이슨문 손해사정사,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20년의 경험과 실력과 노련함 우리들 척추신경원,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레이샤드 브룩스를 살해한 혐의로 여론의 문매를 받고 있는 애틀란타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어제 1인당 $500씩의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애틀란타 경찰재단이 사기 진작과 집단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준 것인데요. 경찰재단 측은 보너스 외에도 12시간 교대 근무를 하는 경찰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이번 폭동으로 파손된 순찰차와 경찰 자전거도 수리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재단 측은 이번 조치가 경찰개혁의 틀을 구축하기 위한 시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는 병가를 내거나 경찰서의 호출에 무응답하는 이른바 푸른 독감이 퍼지고 있는데요. 게럿 롤프 전 경관이 정직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해고된 것을 놓고 롤프가 적법한 절차를 거부당하고 있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경찰관들 사이에 불편함을 표출하는 일종의 저항운동이 생겨난 셈입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조심스럽게 경찰관 전체가 폄하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들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일부 소수 경찰관의 잘못된 행동이 전체 경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고착되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어제 동영상 담화를 통해 조지아주는 푸른 제복의 법 집행관들을 지지하고 그들에게 감사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지아주 보건부는 어제 25개 이상의 병상이 있는 널싱홈 거주자 100%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25병상 이상 장기 요양시설 전체에서 거주자의 77%와 직원 57%가 검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매주 9에서 12%가 연속적으로 증가한 검사 수치입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이 중대한 이정표는 주정부가 코로나19와의 싸움이라는 임무에서 중요한 승리를 거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며 계속해서 취약한 조지아인들이 보살핌받을 수 있도록 확실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지사는 이 같은 성과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준 주방위군과 공중보건 공무원들에게도 사의를 표했습니다. 주보건부가 15일 기준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5개 병상 이상의 장기 요양시설 입주자들 중 코로나19 검사에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은 총 6,402명이며 그중 3,518명이 재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거나 증상이 사라져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영준 애틀란타 총영사는 지난 17일 오후 조지아 한인 입양인협회 어멘다 아살론 회장을 총영사관으로 초청해 면담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보내온 마스크 17,300개를 전달했습니다. 이는 한국 외교부 및 재외동포재단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방역 물품을 구하기 힘든 전 세계 한인 입양인들에게 작은 위로와 격려의 의미로 1인당 50매의 마스크 지원을 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총 37만 장을 지원하는데 그중 약 21만 장이 미국에 전달됐고 그 일부를 이날 애틀란타 총영사가 전달한 것입니다. 조지아 한인 입양인협회와 플로리다 한인 입양인협회에는 총 346명의 한인 입양인들이 소속되어 있는데요. 이 협회에 소속된 입양인들의 경우엔 해당 협회를 통해 마스크를 받게 됩니다. 애틀란타 총영사관 측은 협회 소속이 아니면서 미국 동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입양인은 이메일로 연락하면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간단한 확인을 거쳐 마스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델타항공은 9만 명의 직원들 중 500명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고 그중 10명이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했다고 AJC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에드 바스티앙 델타항공 사장은 어제 주주총회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직원들 중 대다수가 회복됐다고 밝혔습니다. 델타항공은 이번 주부터 미니애폴리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바이러스 검사를 시작해 애틀란타, 디트로이트, 뉴욕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애틀란타에 본사를 둔 델타항공은 약 1만여 명의 행정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바스티앙 사장은 대부분의 직원들이 현장에서 근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교통안전국 TSA 소속 약 5만여 명의 보안요원들 중에는 689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고 그중 6명이 사망했는데요. 애틀란타 공항에서만 TSA 직원 21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고 그중 1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5회 애틀란타 문학상을 공모합니다. 미국 동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미발표 신작 작품을 시 부문은 최대 5편, 수필 부문은 최대 2편을 우편이나 이메일로 8월 31일까지 보내시면 됩니다. 수상자에게는 대상 상금 $1,000를 비롯해 상금과 상패 및 등단 증서가 수여됩니다. 제5회 애틀란타 문학상은 제1IC은행이 특별 후원합니다. 지구촌 소식입니다. 오늘은 노예 해방 기념일인 준친스데이입니다. 때문에 전국에서 대규모 행사가 열릴 예정인데요. 애틀란타를 포함해 워싱턴 DC, 뉴욕, 보스턴, LA, 필라델피아 등 주요 도시에서 인종차별 철폐를 촉구하는 집회와 시위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행사는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들불처럼 전국에 번진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과 맞물려 예년보다 더욱 열기가 뜨거울 전망입니다. 버지니아주와 뉴욕주는 주 정부 공무원들에게 오늘 유급 휴가를 주고 트위터와 나이키, 마스터카드 등 일부 기업들은 노예 해방 기념일을 회사 차원의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당초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1863년 1월 1일 노예 해방을 선언했지만 남부연합 소속으로 연방군과 맞섰던 텍사스주가 1865년 6월 19일에 마지막으로 노예 해방령을 선포했고 1980년에 처음으로 주 공휴일로 지정한 것이 계기가 돼 현재 47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공휴일 또는 기념일로 지정해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수출 규제 문제와 관련해 WTO 패널 설치를 재차 요청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예단을 가지고 답변하는 것은 삼가고 싶지만 한일 관계가 계속 엄중한 상황이어서 일본으로서는 앞으로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고,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은 WTO 협정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주무장관인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 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WTO 제소는 매우 유감이라면서도 한일 정책 대화를 계속해 해결하고 싶다는 것이 우리 쪽의 생각이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사는 예멘 남성이 계란 3개를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기네스 기록을 세워 화제입니다. 주인공은 20세의 무함마드 아벨 하미드 무함마드 무크벨입니다. 기네스 기록 평가단은 계란이 최소 5초 이상 수직으로 세워진 상태를 유지하고 껍질에 금이 가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했는데요. 기네스 월드 레코드가 지난주 공개한 영상에는 무함마드가 3번째 계란을 올려 성공한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함마드는 6살 때부터 계란을 세우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해 연습했다며 계란 쌓기 연습을 하는 것은 인내심뿐만 아니라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오는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6차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면 만남이 이루어질 전망이어서 관심을 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비대면 산업의 부상 속에 새로 등장한 디지털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는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추 장관과 윤 총장 외에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 등 부처 수장들이 단체로 참석합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충돌 양상을 빚은 와중에 두 사람의 대면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작년 11월 열린 제5차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며 권력기관 개혁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경남 거제의 돌고래 체험시설인 거제 시월드에서 돌고래를 서프보드처럼 타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VIP 라이드 체험이라는 이름으로 참가자들이 돌고래를 타고 수영장을 돌며 사진을 찍는 체험놀이인데요. 회당 70분 동안 20만원의 이용료를 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영상이 공개되자 다이버들과 누리꾼들은 동물학대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월드 측은 거제시의 해당 프로그램이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멸종위기 돌고래를 서프보드처럼 타고 놀게 하고 돈을 받는 행위, 과연 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요?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편 거제시월드에서는 2015년 2마리, 2016년 3마리, 2017년 1마리 등 총 6마리의 돌고래가 죽은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이에 동물보호단체들은 예견된 결과라며 돌고래 방류 등을 주장하며 돌고래 수입과 사육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박양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서울 중구 컨텐츠 코리아랩에서 K-POP 연예기획사 및 대중음악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시대를 맞아 대중음악계가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차별화되고 수준 높은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박 장관은 코로나19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오프라인 시장도 중요하겠지만 비대면 사회에서 K-POP 업계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인가도 중요한 숙제라면서 흔히 오프라인 공연을 디지털 기술로 전달해서 온라인에서 향유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건 기본적인 것이라며 단순한 전달을 뛰어넘어 5G와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더 좋은 문화상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 장관은 한국컨텐츠진흥원이 그동안 연구개발 예산으로 관련 기술을 개발했다며 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박 장관은 최근 문체부에 한류지원협력과를 신설한 것을 소개하고 국고보조와 투자, 세제, 규제에 대한 업무와 병역 문제와 같은 행정적 문제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0년 6월 19일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홍성구였습니다. 최은주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